안녕하십니까. 약자의 친구 인생성형가 정영기입니다. 제가 잘 살았기 때문에 저를 따르라 하는 게 아니라 잘못 살았달까?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기 때문에 실패해보니까 이렇더라. 이런 데서 지혜를 배워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시행착오를 줄이면서 젊을 때 혹은 말년을 잘 보낼 것인가, 그런 차원에서 인생성형가입니다. 점술가도 아니고 역술가도 아니고 성명철학가도 아닙니다. 인생에서 쓴맛 단맛 산전수전을 겪어본 다음에 어떻게 하면 시행착오를 덜 겪을 것인가, 그런 슬기를 짜고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설날 공원에 가보니까 열댓 명 있더라고요. 평소에는 뭐 한 50명에서 100명 사이 사람들이 많이 여기저기 옹기종기 모여 있는데, 그때는 한 열댓 명 모여 있는 사람이 전부 다 남자 노인이더라고요. 노인 빈곤율 대한민국 OECD에서 가장 높죠. 노인 빈곤율이라는 것은 노인의 중위소득, 즉 100명 있으면 그 중간 50명째 그 자산이 만일 100만 원이라면, 소득이 100만 원이라면 그 절반도 못 벌 때, 그때 빈곤그룹입니다. 노인 빈곤그룹인데 그게 우리나라에서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이 쪽방촌 사는 사람들, 그 다음에 고독사, 공원에 만난 그 남자 노인들처럼 빈곤율 높은 것도 이제 물론 따로따로 사는 여자들도 그러기도 하지만, 이 쪽방촌이나 빈곤율이 높고 고독사를 많이 하는 사람이 대체로 남자입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로 뭐 한 30명 안팎, 20명에서 30명 사이의 그 환자들이, 중증 환자들이 사망을 하니까 노인 자살에 대해서 우리가 좀 소홀하고 있는데, 한 3년째 사실은 코로나뿐 아니라 자살에도 노인이 취약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남자가 코로나에는 뭐 남녀 어떻게 되는지 제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리고 주의 깊게 보지는 않았지만은 자살에는 매우 취약합니다. 어느 정도 취약하냐? 우리나라에서 여자보다 남자가 무려 3배 정도 자살을 더 많이 합니다. 노인 남자 중에 65세 이상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나이 들수록 남자는 적어지죠. 여자 평균 수명이 기니까. 65세 이상을 2020년도에 통계낸 걸 보니까 남자가 43% 그리고 여자가 59%더라고요. 그만큼 43대 57이네. 57%쯤 되는데, 그래야 100% 맞죠? 이렇게 남자가 적은데도 여자보다 3배나 많이 자살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OECD 평균 중에서도 남자 노인이 매우 높은데, OECD 평균은 10만 명당 18.8명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58.6명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3배죠. OECD 평균에. 아주 안 좋은 것을 우리나라에서 1등하는 게 많은데, 특히 OECD 선진국 그룹이라고 하는 33개국 중에서 노인 자살률 초일류입니다. 그런데 그 노인 중에서는 남자가 훨씬 더 많이 여자보다 3배 이상, 인구를 대비할 때는 뭐 한 4배 안팎 자살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왜 그럴까? 왜 그러냐 하면은 관계 때문에 그럽니다. 관점 때문에 그럽니다. 배우자나 자식과의 관계가 안 좋고, 돈 떨어지면 또 친구와 관계도 안 좋고, 그 다음에 관점이 아직도 배우자를 낮게 보고, 남존여비에 입각해서 딸을 낮게 보고, 자식을 부하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자기 자존심은 매우 강해서 가부장이다, 나는 사내의 대장부다, 이런 의식을 끝까지 가지고 고집을 부리기 때문에 관계가 나빠지고, 자기를 보는 관점, 그 다음에 가족, 그 사람들 보는 시선이 옛날 시선에, 조선시대에서 별로 변하지 않아가지고, 그래서 남자들이 외롭고 또 빈곤하거나 질병에 걸렸을 때
우리가 극단적 선택 그러는데 사실은 자살이죠. 뭐 스스로를 죽이는 걸 자살 그러죠. 사망할 때 사는 죽는다는 자동사죠. 사는 죽인다 타동사잖아요. 스스로를 죽이는 거죠. 극단적 선택이다 하면은 그거를 뭐 좀 눌러 표현하는 건데 그렇게 표현하는 거나 정확하게 자살하는 거나 언어라는 것은 정확성을 기한다는 차원에서 자살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자 그럼 왜 이렇게 관점이 나빠지고 관계가 나빠졌느냐 하는 것을 2021년에 미국의 그 퓨 리서치 센터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서 17개국 견장께 산다는 나라 17개국 19,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습니다. 당신은 인생에서 뭐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대다수 나라에서는 뭘 중요하다고 했냐면 가족이 중요하다. 그리고 아이들이 중요하다 그랬어요. 한국은 금전이 중요하다. 금전적 성공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물질주의, 물질 제일주의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 물질이 관계 윤활유 작용을 하는 게 아니라 장애물 작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형제난이 일어나고 상속분란이 일어나고 아버지 무덤, 어머니 무덤이 마르기도 전에 거기에서 잔디가 자라기도 전에 형제들끼리 이렇게 싸우는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관점은 내가 형인데 내가 동생이긴 하지만 능력이 있어서 내가 더 경쟁력이 있는데 이렇게 저렇게 양보를 안 하면서 남자들끼리 특히 괴로웠는데 요즘에 이제 남녀 평등이 이루어지면서 여자들까지 이렇게 저렇게 뒤엉켜서 싸우다 보니까 가족에서 그 가부장이 옛날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 그 금전주의에 빠진 사람 그리고 자기도 사실은 금전적 성공을 하려고 가족도 제대로 돌보지 못하고 특히 그 재벌된 사람들이 자기대에 재벌된 사람들이 가정에 소홀했다 해가지고 가정에서는 점수를 못 딸 것이다 하는 가정경영이 기업경영보다 더 어렵다는 그런 말들을 흔히 합니다. 왜냐하면 다 잘할 수는 없잖아요. 저도 학원을 했습니다만은 학원 하면 되게 올빼미입니다. 저녁에 뭐 한 12시쯤 와야 되죠. 그리고 낮에는 한 2시쯤 애들 오기 전에 나가고 그 다음에 애들 잘 때쯤 들어오고 그러니 뭔 대화를 할 것이며 그 부모교육도 안 받은 부모가 돼가지고 부모 자격증도 없이 부모 돼가지고 자녀들에 대해서 그 같이 애착을 가질 교육을 할 시간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참 아쉽고 어렵더라고요. 다 좋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전적 성공을 하려다 보면은 이렇게 형제들끼리도 그렇고 그 다음에 밖에 나가서 이 돈이라는 것을 사이에 놓고 경쟁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상대를 이겨야 하기 때문에 관계가 살벌해지는 거죠. 그리고 보는 것도 물질로 보는 거죠. 사람 돌아다니면 저 주머니에 얼마 있을까? 가게 들어오는 사람 있으면 저 사람 딱 보니까 인상 저 사람은 계약할 사람 아니야. 이렇게 저렇게 사람을 그 있는 그대로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진 게 뭔가 그 사람과 또 다른 사람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어가지고 이 사람 하나를 잘 포섭하면 어떻게 또 돈이 들어올 것인가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금전적 사고 이게 그 인생관과 가치관을 점령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러다 보니까 자살자의 자살하는 사람들의 구할 이상이 죽을 때는 관계를 따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위험신호, 자살신호를 보낸다고 합니다. 나 외롭다. 나 죽고 싶다. 나 믿어준 사람 하나도 없다. 나 되는 일이 제대로 없다. 나 하고 싶은 것은 많은데 밀어줄 사람, 후원해줄 어떤 자금 이런 거 하나도 없다. 천에 고하고 다를 바가 뭐가 있느냐.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제일 믿을 만한 사람한테. 근데 그 사람마저 그 신호를 못 알아들으면 그러면 목숨줄을 놓는 겁니다. 아니면 문자를 작성해서 가장 친한 사람하고 보냈는데 좀 비유적으로 보내가지고 못 알아들으면 또 보내려다가 이 사람도 나를 몰라줄 거야. 내가 그동안 겪은 걸 쫙 생각하면서 문자를 작성해 놓고
못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 유명한 야구 해설가 그 HC도 그 마지막 유언을 작성해놨는데 그 문자를 아내한테 못 보내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하더라고요. 이처럼 관계가 나쁘니까 보낼 사람이 없고, 관계가 나쁘니까 보내도 아마 이 사람이 못 알아들 거야. 또 알아듣는다 하더라도 부담스러워 하면서 나에게 손을 내밀지 못할 거고, 손을 내민다 하더라도 그냥 지나가는 손, 지나가는 말, 진정성 없을 거야. 내가 지금까지 겪어봤잖아 하면서 완전한 이 관계 싹 단절하고 보는 것 싹 없는 상태에서 이제 스스로 세상을 떠나는 거죠. 그런데 이 자살을, 노인 자살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그리고 노인 자살 중에서도 남자들 자살이 그렇게 많다고 하는데, 남자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가부장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 남자들은 그동안 우리나라의 왕자리, 왕과 버금가는 자리에 앉은 사람을 지금 대통령까지 포함해서 국가로 따진다면 한 350명 안팎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신라에 3명 있었고, 이번에 박근혜 4명 빼고는 350명 중에 340명 이상이, 45명 이상이 전부 다 남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남자들은 기대가 높아요. 그래서 기대가 높은 만큼 떨어지는 데도 높아요. 그래서 높은 데서 떨어지면 죽는 거죠. 그런데 죽을 때 그 선택하는 게, 우리나라에서는 유교이기 때문에 신체를 보존하는 그런 자살을 많이 택합니다. 음독 자살을 한다든가 목매달아 죽는다든가. 그다음 신체를 훼손하는 자살은 이제 일본 같은데, 무인의 나라, 이 문인의 나라에서는 보존하는 그런 쪽이고, 훼손하는 나라는 할복 자살을 한다든가 그러잖아요. 아파서 떨어진다든가, 노무현처럼 그렇게 바위에서 떨어진다든가 하면 신체가 훼손되잖아요. 이렇게 자살에도 신체 보존형, 신체 훼손형이 있는데, 유교에서는 신체 발부는 수지부모라 불가매상이 효지시하라. 신체는 부모한테 받은 거기 때문에 그것을 훼손하지 않는 것이 효도의 처음이다. 입신행도 양명어 우세의 연부모라. 그것이 효지종야라 그랬죠. 입신해가지고 이름을 떨쳐서 내 이름과 부모의 이름을 내는 것이, 그것이 효도의 마지막이다. 유교의 그 성공관, 유교의 불효관은 거기에 나오거든요. 자기 신체를 참 일리가 있어요. 자기 심신의 건강을 잘 지키는 것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그 유교적 효도관에 입각한다면 자기 목숨을 자기 스스로 끊을 수 없는 거죠. 그런데도 그걸 알만한 사람들, 그리고 그 유교와 가장 가까운, 조선시대와 가장 가까운 이 노인들이 왜 그렇게 자살도 택하느냐? 그 이야기는, 남자는 이렇게 극과 극을 달리고 또 욱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되게 남자들이 살인할 때도 분노 살인이 많거든요. 그래서 분노 자살이 꽤 있고, 그 다음에 누구에게 무시를 당했을 때, 금전적 성공을 꽤 했는데 금전적 성공을 실패했을 때, 성공을 했다가 또 실패한다든가, 또 의리를 상한다든가,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원인을 드는데, 뭐 물론 빈곤 또는 질병, 그리고 관계가 싹 끊어진 고독, 이런 걸 통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일반화시킬 수는 없는 거고 각자 다 다른 거죠.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뭔가 일반적인 요소, 많이 들어가는 요소는 뭐냐? 빈곤한데 질병까지 걸렸으면, 나는 물론 자녀들한테, 내가 벌어놓은 것도 없는데 금전적 성공도 못했는데 자녀한테 적어도 피해는 안 줘야 된다. 그리고 단호하게 자기 목숨을 끊는 것도 내 선택이다 하는 의식을 가졌을 때, 그렇게 자연사하지 않고 목숨을 스스로 끊는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그 원인을 볼 때, 이제 그렇다면은 어떻게 대책을 세울 수 있을 것이냐, 이거는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게 제가 이제 그 전에 한번 강의할 때 노후 대책에서 못 믿을 게 3J다 그랬죠. 그게 정부, 그 다음에 자식, 그 다음에 자신, 이게 J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3J는 이거 참 믿을 수도 없고, 그리고 안 믿을 수도 없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정부에서는 지금 뭐 보면 뭐 고독사 예방법이네, 또는 자살 예방 뭐 센터네, 또는 자살 예방 교육이네, 또는 재가복지다. 요새는 그 노인은 유치원이 아닌데 노치원 그래야 되는데,
노인들 그 주간 보호하는 곳 있죠. 그런데 이렇게 보호를 해주고 요양 같은 데 또 입원하면 그 이제 재산 정도라든가 여러 가지 기준을 설정해서 도와주잖아요. 이렇게 정부에서. 그런데 정부에서 도와주는 건 역시 한계가 있습니다. 생계까지, 자기 질병까지 모든 것을 책임지기에는 이제 부담해야 할 이 젊은 세대들의 짐이 너무 커지잖아요. 그렇지 않아도 열매를 다 따먹고 그냥 설거지만 시킨다고. 이렇게 불만인 2030들에게 자꾸 짐을 더하면 안 되죠. 그런 차원에서 정부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정부에 의존을 안 하는 것이, 그것이 본전 인생은 되죠. 물론 자기가 많이 벌어서 흑자 인생을 하면 좋고, 적자 인생이 돼가지고 정부다 자녀들이다 기타 여기저기서 도와가지고 자기 이 자립, 스스로 자기 몸, 마음 독립도 못 시키고 가는 것은 어찌 보면 좀 부끄러운 일이잖아요. 어쩔 수 없는 상황들도 있고, 또 타고나기를 그렇게 그 장애를 타고난다든가 그런 사람도 있긴 하지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저는 자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 중에서도 자기를 사랑해야 돼요. 그 다음에 자신을 믿어야 돼요. 자신을 존중해야 돼요. 자존감, 뭐 자존심 여러 가지 얘기하는데, 스스로를 사랑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나를 믿을 사람은 나밖에 없다. 나는 우주에서 가장 사랑스러운 사람이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나는 이룬 것은 별로 없지만, 내가 이름은 별로 안 나있지만 그래도 나는 알고 보면 괜찮은 사람이다 하는 자기 사랑을 해야 돼. 자기를 사랑해야 돼.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데 누가 나를 사랑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애, 뭐 나르시소스 또 그렇게 신화적으로 이야기해가지고 자기의 탐닉해서 자기한테 반해가지고 죽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데, 그런 게 아니라 자기 존중, 그리고 자기를 믿는 느낌. 나는 나를 믿는다. 난 날 믿어. 나는 할 수 있어. 그 다음에 나는 존귀한 사람이야. 이런 마음. 존귀한 마음이라는 것은 사실은 남이 무시할 때도 그래, 너는 나를 무시하지만 우주가 나를 무시해도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이게 자존심입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 이게 어떤 보복적 자존심을 이야기하는 수도 있어가지고, 저쪽에서 무시할 때는 거기에 대응해서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아니면 저기서 하나 주면 둘로 보복하는, 그건 자존심의 부류에 들어갈 수도 있지만, 광의로 이야기하자면 크게 진짜 자존심이라는 것은 남이 핍박해도 압박해도 짓눌러도 그래, 난 괜찮은 사람이야. 여기에서 이제 여자들이 잘하기 때문에 남자 노인보다 여자들 노인이 생명의 어떤 그 경외심도 가지고 있고, 생명도 잉태해보고 키워보고, 그 다음에 스스로 생명이 얼마나 그 신비한 존재인가를 알고, 그리고 나는 약자니까 약자로서 인내하고 또 인내해야 된다. 여자 일생 참아야 한다기에 누가? 기득권들이. 그런 그 인고의 세월을 겪어본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를 그래도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 자존심이 그 뭐랄까요, 생명보다는 덜 중요하다. 자존심이는 뭐냐, 이런 것 어떤 개념으로 설정하든 간에 다 내부치고라도 내 생명을 보존하는 거, 생존이 최고의 목표라는 걸 여자들은 잘 알아요. 그래서 자살 시도는 의외로 여자들이 더 많이 하는데, 자살에 이르는 것은 남자들이 훨씬 많아요. 다 통틀어서도 한 2.4배 정도예요. 자살 시도를 여자가 더 많이 하는데도. 그만큼 자기를 사랑하니까 마지막엔 그래도 한번 살아봐야지. 이렇게 그 신호를 보내는데 누가 나를 도와주지 않는가 하는데, 그렇게 그 강렬한 어떤 그 신호 발송으로서, 또는 강력한 언어로서, 표현으로서 그 자살 시도를 하는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SOS를 치는 거예요. 나를 살려달라고. 남자들하고는 다르요. 남자는 이렇게 하면 다 놓아야 된다. 그냥 딱. 그리고 누가 무시하면 그대로 대응해서 보복하거나, 아니면 대그라다 치면 내가 죽는 거지. 이런 그 의식을, 그리고 이 성공에 대한 개념들도 다르고, 또 실패를 받아들이는 그 강도도 다르고, 그래서 남자가 이렇게 극과 극 널뛰듯 하는데,
이걸 좀 주게 한다는 얘기죠. 가부장 찍은 시대가 아니다. 지금은 조선시대처럼 남녀 차별하는 시대가 아니다. 그래서 딸이 막 덤비는 수가 있어요. 아버지가 그때 왜 오빠는 가르치고 나는 안 가르쳤어. 내가 중학교만 나왔어도 고등학교만 나왔어도 이런 서방 만나가지고 이렇게 살지는 않았을 텐데 이런 시원찮은 김서방 만나가지고 내 인생이 이렇게 됐잖아 하고 이제 아버지한테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딸이 따지고 드는 수가 있습니다. 그럼 아버지가 뭔 할 말이 있어요. 담배만 빠끔빠끔 피고 그냥 거기서 싸울 수도 없고 딸하고 일어나 나가죠. 그럼 누가 엄마로도 달래야죠. 그때는 그랬다. 나도 네 얼굴도 모르고 와가지고 여기서 자식들 많이 나가지고 근데 이게 자식들은 많이 낳았지 가난하지 그러니까 가족에서 대표 오빠 하나 이렇게 가르치다 보니까 그런데 오빠도 이렇게 속을 못 차려가지고 또 오빠도 얼마나 열심히 했나. 그러나 세상 일이 그렇게 되나. 살아봐서 너도 알고 너도 새끼 키워봐서 알 거 아니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좀 무마를 시켜줘야 되죠. 근데 엄마하고 이제 모여가지고 모녀가 막 합창을 부르면 이제 날 그래 네 애비 하여간 참 못났다. 남자라고 뭐 그냥 품만 잡고 그 어려울 때 얼마나 더 괴롭히고 나도 얼마나 괴롭혔냐. 그래가지고 이제 합쳐가지고 아버지를 공략하면 아버지 어디로 갈 데가 있겠어요. 이제 관계 다 끊어지는 거잖아 이게. 그래서 관계를 이제 그 설정할 때는 배우자도 중요하고 물론 자신이 제일 중요해요. 그럴 때 거기서 그래 그때 내가 잘못 생각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다 그러기 때문에 또 내가 워낙 가난하고 형제는 많은데 그때는 남자 가르치면 하나 대표로 나가서 잘 되면 집안 일으킬 줄 알았는데 그 뒤에 이렇게 변하면서 그 가문식도 약화되고 이렇게 집안이 그렇게 가라앉았다. 미안하다. 뭐 내가 줄 자산도 없고 그때 가르쳤으면 네가 참 공부도 잘하고 오빠보다 똑똑했는데 이렇게 이제 하면 좋으려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못해요. 못해. 잘 남자들이 왜? 그걸 그 딸한테 이 모욕을 당했다고 생각하고 딸이 아버지를 무시했다고 생각하고 어디 감히 아버지한테 그런 말 이렇게 이제 옛날 생각 딱 하고 딸 입을 틀어 막으려고만 이제 거기서 이제 엄마가 봐도 그러나 늙은 아버지를 바꾸는 건 쉬운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방송을 남자 노인들이 많이 듣던데 자신을 잘 돌아보고 그때 판단한 게 잘못될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인간이니까.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그러니까 따라서 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대로 이야기하는 거죠. 사실대로. 그때는 내가 부모가 뭔지도 모르고 이렇게 세상이 될 줄은 더더욱 몰랐고 자식들 많다 보니까 다 가르칠 수는 없고 굶어 죽을 수 없어서 너는 중학교 졸업하고 그렇게 나갔고 초등학교 졸업하고 그렇게 나갔다. 근데 가난하니까 또 결혼할 때도 못 도와줬고 또 어려울 때도 못 도와줬는데 미안하다. 나는 그도 산다고 살았다. 능력껏 살았는데 이렇게밖에 안 되는데 이 와서 이렇게 네가 그렇게 하니까 좀 서운하다.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되면 얼마나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자식들도 부모를 어찌 보면 이해하고 더 크게 생각하려면 용서할 필요도 있죠. 힘이 생겼으면. 그리고 그 뒤에 고생 해가지고 성공했다면 나는 부모 덕분에 성공했다. 내가 가난한 부모 밑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게 악착스럽게 공부하려고 했고 일하려고 했고 그리고 한 푼을 아껴서 이렇게 자식들은 보란듯이 키우지 않았느냐. 그래가지고 부모한테 오히려 자 용돈 줄 테니까 이거 뭐 먹고 싶은 거 입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그래 봤자 다 손자들한테 돌아와요. 대개는 없는지 부모들은 돈 쓸 줄도 모르고 사람한테 키우는데 이 뭐랄까요 길이 들어서 그거 죽을 무렵 보면 통장에 다 들어있고 그럽니다. 되게 아니면 자기 아플 때 쓰려고 계속해서 그 100만 원이든 1000만 원이든 움켜쥐고 그러면 이제 자식들 중에 누구 좀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몰래 이렇게 해가지고 손자들 주고 이렇게 저렇게 이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되는 집안에는 수박이 굴러오고 호박이 굴러오는 거고 안 되는 집안에는 이제 콩가루가 날리고 콩가루 집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식이 하는 거에 따라서 자신이 하는 거에 따라서 그다음 정부에는 뭐 대들이 만기되면 좋지만 정부에서 또 뭔가 지원을 받는다면 그래서
극단적인 걸 피하고, 그 다음에 요새 이제 병원에서도 많이 하는 무의미한 연명 치료에 대한 거는 나는 거부하겠다. 이렇게 하면 이제 자식들이 그때 뭐 그래도 끝까지 하자. 우리나라 사람들이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은 이 부모님 그 질병 걸렸을 때, 이를테면 미국 사람들이 질병 걸렸을 때 의사들이 얘기해가지고 한 7번 응선쯤에서 이게 이제 더 이상의 치료 없습니다 하면 그냥 인생을 정리하고 평안하게 관계 정리하고 관점 정리하고 자식들과 이렇게 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이전에는 건강관리 그렇게 안 하고 용돈도 안 주다가 돌아가실 때까지는 10번 응선까지 정상까지 끝까지. 그래서 이 생애 병원비가 한 1, 2년 두고 거의 다 쓰이잖아요. 그때 뭐 의미가 없는 건 아니고 자기 연을 남기지 않는다는 거, 그것 때문에 원한을 갖지 않는다는 차원에서는 이 원풀이는 될 수가 있죠. 그렇긴 하지만 마지막 7분 응선에서 오히려 인생을 돌아보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정리하게 하는 것이 인생에서는 더 의미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아무튼 이제 그 미국과 뭐 한국의 차이인데 뭐가 옳다 그러다 할 수는 없지만 한번 참고할 만한 그 미국의 그 최선법이죠. 우리나라 최선은 진짜 10까지인데 이 죽을 무렵에 미국에서는 7점 해서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이거는 이제 받아들여야 된다 하면 거기서 최선을 다해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이른바 있을 때 잘해, 평소에 잘해 하는 말이 생각납니다. 늙을수록 사실 좀 솔직해질 필요가 있죠. 자식들한테도, 자신한테도, 주인한테도, 아내한테도. 예, 참 오늘은 사실은 무거운 문제인데 이렇게 한번 생각을 같이 해보자는 차원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랑이 묘약입니다. 사랑의 약을 주면 밀가루도 플래시보 효과에 의해서 효과를 냅니다. 어떤 그 칼럼가는 오늘 읽어봤는데, 외손자가 이제 의사가 됐다 보니까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근데 외할아버지는 몸져 누웠어요, 이게. 근데 외손자가 이제 유학적으로 생각할 때 그 몸져 누운 사람을, 할아버지를 일으킬 방법이 없죠. 그렇긴 하지만 이제 바쁜 속에서 갔죠. 가서 이렇게 저렇게 이제 그 치료한가라든가 들어보니까 안 되는데 종합 비타민을 사가지고 갔다 옵니다. 아마 이제 외국에서 나오고 뭐 이런 거 있으면 잘 모르잖아요, 그걸. 그래서 사다 줬더니 그걸 잘 드시고, 그 이전에는 도무지 일어나지도 못하고 그랬는데 자리를 털고 일어나가지고 걸어 다니고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 외할아버지의 기운을 돋은 거죠. 기를 돋은 거죠. 그 외손자가. 묘약은 어떤 약의 비법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관심에 있는 거죠. 사랑에 있는 거죠. 그래서 자식을 그렇게 사랑하면 자식이 알아보고, 아버지를 그렇게 존중하면, 어머니를 그렇게 존중하면 지하에 있는 부모라도 알아보는 거죠. 그리고 정부의 자식의 부모에게 오히려 혜택을 줄 생각을 하고 나를 좀 불편하게 만들면 그런 사람에게 보이기 있나니, 예, 살 날이 많지 않은 부모에게는 좀 잘할 필요가 있는 거죠. 언행도 조심하고 한마디 하더라도 이렇게 좀. 근데 이게 저도 이제 큰아들이지만 육남매 장남인데, 아무래도 어머니한테 이렇게 말도 좀 그렇게 하는 수가 있어요. 뭐 함부로 하는 수도 있고, 명령하는 투로 하는 수도 있고, 막 좀 이 짜증을 내는 수도 있고, 그만큼 바다처럼 넓은 어머니라 그런 거거든요. 근데 그럴수록 좀 조심하고, 그래야 되는데, 우리 남자들이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커서, 우리 아버지부터 그랬고, 뭐 저도 그걸 전수받은 측면이 있으니까, 우리가 말년에 그렇게 좀 비극적인 결과를 초래하는데, 그러기 전에 자기를 돌아보면서 자식과의 관계를 설정 잘하고, 또 아내와의 관계를 잘 설정하면 이 노인 자살에서도 특히 문제가 되는 남자 노인의 자살 문제가 상당히 뭐랄까 막아질 걸로 봅니다. 저도 집 나이로 이제 거의 집 나이 65세니까 거의 노인에 이제 진입하는 이때, 이런 좀 우울하지만 무겁지만 코로나19 때문에 밀려서 중요한데도 다루지 않는 문제를 한번 얘기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